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호남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과 12척의 배를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한일 상황과 맞물려서 해석하는 목소리가 많았지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남의 정신은 넉넉하면서 강인합니다. 그 넉넉하며 강인한 정신으로 전남은 역사의 물주기를 바로잡아 왔습니다. 전남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이 서린 곳입니다. 전남의 국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블루 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인데 제가 그런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나요. 저 부분이 원래 원고에 없었던 부분인데 대통령이 직접 집어넣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저기 원래 배포됐던 예. 또는 그 청와대 이제 참모대에 써줬던 초안에는 없었는데 요 시점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이제 일본에서 그 한일 과장급 실무회담이 있었죠. 일본이 그야말로 홀대했다는 예. 그거죠. 그러니까 회담인데 회의라는 단어보다는 사무적 설명회 이렇게 해놓고 물 한 잔, 차 한 잔 없었다 하고 해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홀대했다라는 이제 기사를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 직후에 이제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이제 저 얘기를 이제 즉석에서 추가로 넣어서 연설을 했다. 이것이 지금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예, 홀대로 발음을 해야 되네요. 홀대가 아니고 홀대, 푸대접 뭐 이런 이야기인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저 발언도 어쨌든 간에 역사,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말이죠. 역사의식 같은 걸 상당히 강조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억을 해야 한다. 과거를 잊지 말자. 그러니까 저런 감성적 민족주의, 감성적 선정주의 이런 것들이 과연 사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아니 김현종 2차장은 국채보상운동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재성 여당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병을 일으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있던 그럼 임금하고 그러면 광군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 상황에서 강경화 장관은 아프리카에 가 있고 국무총리는 서남아시아 가 있고요.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그냥 비판을 하려고 하면 너는 친일파 아니냐, 너는 토착 왜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아베 편들려면 동경 가서 살아라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일어났습니까? 이러한 일이. 이러한 일은 8개월 전에 징용 배상 판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외교적인 문제죠. 정치적인 문제고. 근데 이런 것을 저렇게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진영을 또 가르려는 모습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장성철 소장은 현재 일본과의 이 무역 전쟁,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범여권, 여권 지지자들의 언행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생각이 다르실 것도 같고요. 아니 뭐 겹쳐지는 지점도 예. 있고요. 우리나라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예, 다른 부분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맞아요. 그런 지적이 예. 있는데 예. 사실 좀 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이제 국민적인 정서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한 전제에서 어떤 비판적인 게 가면은 그래 말은 맞는 말이지 그 말이 맞는 말이지라는 이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건데 뭔가 약간 신났다라는 느낌을 준다든가 이제 막 아유 그렇게 니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잖아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저런 대응을 좀 더 강화시키는 양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성철 소장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내용은 현 상황에서 대단히 폭발성이 있는 사안이에요. 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현 상황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범보수 진영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친일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동시에 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지난 8개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를 친일파로 보느냐. 아베가 잘못했죠, 당연히. 예. 그리고 일본의 저런 무지막지한 보복, 저런 경제 보복 같은 경우에는 저건 국제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 과거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과거와 현재만 바라보면 미래는 어떻게 열어가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거를 지적하는 거죠. 이것은 외교력으로 대통령이 아베를 만나서 이런 식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지. 아니 뭐 국제보상운동을 해라 아니면은 반일 뭐 일본을 방문하지 말자 이러한 반일 감정에 호소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계속 이런 말씀들이 겁이 나요. 왜냐하면 너도 친일파다라고 공격할 수가 있으니까요. 공격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외교적인 해결과 그다음에 대통령 간의 아베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회담을 통해서 해결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과 지적에 대해서는 저런 식의 민족적 감성주의에 접근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에서 먼저 나와야 될 이야기가 일본의 아베 총리 국제 상식 이런 데 어긋나는 이런 조치를 먼저 철회해야 된다. 일본 아베 총리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나서 그다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걸 우선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범여권의 어떤 결속을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도운 형태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도 아닙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처음 발생했을 때는 쌤통이네 뭐 이런 분위기도 있었지만 오늘 황교안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아베의 그런 잘못된 조치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대승적으로 여야 당대표들이 모여서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에 대한 황 대표의 화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문신 잠시만요. 박문신 의원이 도쿄 특파원도 하고 흔히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무서운 게 일본 사람들은 겉으로 어떠한 기색도 어떤 내색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가야 될 길이 있다고 한다면 치밀하게 그것이 설사 1년, 10년이 걸려도 준비를 한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자신들이 의도했던 대로 행동한다. 이번에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 나오고 아베 정부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일본 전문가들은 알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는 제 얘기를 전해드리는 것보다도 일본의 이른바 좀 진보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아사히라든가 마이니치 신문에 최근에 여기 이제 한국 지국장이죠. 을 만나봤는데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일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돼서는 이게 대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그 대법원 판결 자체는 이해하지만 그 뒤에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 이거를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어떤 한일 관계를 쓸 때 상대적으로 진보 언론은 상대적으로 아사히나 마이니치는 그 한국 편을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일본의 보수를 공격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자기 편을 든다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최근 8개월간의 흐름은 자신들이 기사를 쓰게 되면 자신들이 좀 고립되는 느낌을 좀 받는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한국 편을 들었던 일본의 진보 언론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일본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참의원 선거를 지금 아베 총리가 이제 이용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또 그렇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과거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일본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는 제야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이 일본 국민들이 그래 좀 너무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균형이 좀 갖춰지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지금 달라진 것은 참의원에서 아베가 일본의 사람들의 심리를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할 정도로 국민들의 이걸 바라보는 시각, 태도, 반응이 많이 달라졌다. 이것이 사실은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 정부의 어떤 외교적 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짚을 부분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한일 관계에서는 항상 양면적인 것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 관군과 의병 얘기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반일 감정이라든가 또는 국민 감정, 어떤 일본의 지금 아베 총리의 저런 부당한 처사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국민적 에너지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만 매몰돼 가지고 정작 해결해야 될 외교적 해결 또는 경제적 해법 이런 것들을 만약에 등한시한다면은 그거는 또 다른 의미의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좀 같이 좀 밸런스 맞게 이렇게 같이 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건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한쪽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반대쪽은 쉽게 동의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한일 관계가 나빠질 때마다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도 우려가 됩니다. 예. 아까 윤태원 진짜 얘기하시려다가? 한국당에 대한 이야기 약간 지나가는데
원희룡 지사가 옛날에 별명이요. 원다만이었어요. 원다만. 처음에 이제 자기들 공격적인 다만? 뭐가 있으면은 자아 비판을 하고 또 이제 상대 측의 말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다만 하면서 반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 측의 입장에서는 되게 얄밉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가 하는 말은 맞다. 이런 식의 반응들을 이끌어냈는데 그게 뭐 원희룡 지사뿐만 아니라 뭐 남원정으로 대표되는 한국당 뭐 개혁파들의 이제 저력이었는데 요즘 한국당을 보면은 다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여권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고 다만 이렇게 풀어나갈 때 설득력이 높을 것인데 그냥 단도직입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가 생각이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대로 그리고 생각이 겹치는 부분은 겹치는 부분대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나서 일본과의 경제 관련 갈등, 전쟁을 표현된 이 상황을 꼭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인데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순신 장군과 12척의 배 전남의 주민들이 함께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해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 정미경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이죠. 네. 정미경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 참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전남도청에 방문한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 입에 올리셨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제가 주말에 댓글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찌 보면 문통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가 나라 통째로 뽑아 먹으려고 용 쓴다. 이게 지금 우리 네티즌들이 쓰고 있는 거의 엇비슷한 글들의 총체적 얘기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우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베가 싼 배설물은 아베가 치워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예, 뭐 댓글을 인용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왜 여기에 세월호를 또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건지 좀 자유한국당에서 이런저런 이른바 막말 논란도 계속 빚어지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극렬 지지자들을 대변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댓글을 보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댓글을 보면 정미경 최고위원 댓글에는 뭐가 달렸겠습니까? 이 극렬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저급한 수준으로 공격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얘기를 한 건데 세월호 얘기하고 저런 배설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결국에는 아무리 또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저런 단어들에 덫에 걸려서 다른 것들은 평가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정미경 의원도 좀 정치를 오래 했는데 좀 이번에는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말 자체가 되게 뭐 부적절하고요. 그다음 아까 박문희 의원님 지적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권이 이거 할 땐 이거 하고 저거 할 땐 저거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 회의가 뭡니까?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한테 회담하겠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힘을 모으겠다. 대표가 그 이야기하고 곧바로 최고위원이 저런 이야기하면은 이 앞뒤 자체가 맥락이라든지 한국당 기조 자체가 뭔지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예. 정미경 최고위원 발언 보면은 조금 전에 장성철 소장이 얘기했던 그 내용이 또 그대로 나오네요. 조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면 아베 편드는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 비판하거나 대통령을 비판하면 아베 편든다고 토착 외구당이라고 하면서 온갖 비판을 하고 자한당 심판하라고 하면서 문정권이 망쳐놓은 경제와 외교를 한순간에 자유한국당 심판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상황 인식이 좋습니다. 이런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이야기를 하면서 세월호 그 가슴 아프고 우리가 다시는 그러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고 얼마 전에 정진석 의원도 그것 때문에 사과까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왜 세월호를 여기다 갖다 대고 전 더군다나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웃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걱정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죠. 얘기의 논점이 결과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미경 최고위원은 나름대로 할 말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기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달렸던 댓글을 소개한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얘기 나왔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미뤄 짐작해본데 보면은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지금의 이 문재인 대통령의 또는 행정부, 정부와 당의 이런 그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거 선조하고 좀 비유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비유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적절하냐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 있고 또 뒷부분에 사실 저 배설물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사실 그 뭐랄까요 들었을 때 이렇게 좀 뭐 약간의 좀 혐오감도 좀 느껴지는 뭐 밥 먹을 때 무슨 얘기하는 거 피하듯이 그런 얘기인데 저런 부분들은 오히려 스스로의 논점을 좀 이렇게 희석시키는 그러니까 아까 그 앵커께서 얘기해줬던 그 부분 지금 예를 들어서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와대와 정부가 실질적인 대응책을 찾지는 않고 어떤 그 정치 논리적인 입각해가지고 단일 감정만을 자극하고 그거를 한국당의 공격에만 활용한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은 그거는 동의하느냐와는 관계없이 야당의 입장으로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을 설명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마저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희석시킨다 그럴까요? 그 말의 포인트가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오류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정미경 최고위원의 오늘 발언에 대해서는 아마도 여당 또 청와대 이런 데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또 비판이 나올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는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기자들이 이 정미경 최고위원 발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질문을 던졌는데 황교안 대표가 즉답을 안 했어요. 세월호 한 척 얘기하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 배설물 얘기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전미경 최고위원이 충분히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예,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 저게 이제 부적절하다는 뭐 이런 얘기, 그런 대표로서의 가치 판단 이런 얘기는 하질 않네요. 조심스럽게 얘기하네요. 우리 황 대표는 곤란하면은 좀 피해가는 그런 어법을 쓰시는데 저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쓰는 단어가 있어요. 견망지월이라고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냐 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얘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단어 선택의 적절성도 하나의 큰 정치력이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급한 단어, 국민의 감정을 해칠 수 있는 단어는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한일 관련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 부분은 이미 이 시간에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정미경 최고위원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말하고자라고 하는 그 논점이 오히려 흐트러지고 있다. 아마도 또 강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망언이라는 이야기까지 또 한번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에서는 역사의식 강조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에 종영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를 갖고 열심히 봤습니다만 녹두꽃이라는 SBS 금토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실패한 동학농민혁명을 그린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 속에서 녹두장군 전봉준 했던 이야기 주인공으로 나왔던 백이강, 조정석 씨가 맡았었죠. 했던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데 마지막 회에서 죽창가라고 하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이 죽창가라고 하는 노래와 함께 영상이 나왔는데 드라마의 한 부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녹두장군 전봉준 장군을 비롯해서 동학농민혁명의 수뇌부들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장면에서 안치환 씨가 부른 바로 이 노래 죽창가가 나왔습니다. 이 죽창가는 김남주 시인의 시에다가 김경주 씨가 곡을 붙인 노래인데 저 녹두꽃에 나온 죽창가 저 부분을 민정수석이 SNS에
인용을 했다, 영상을 공유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금토 드라마죠. SBS의 금토 드라마인데 이제 토요일 날이 마지막 회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회를 조국 수석이 아마 저 드라마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저기 그 죽창가 저희 오히려 지금 젊은 세대보다는 오히려 저희들 같은 50대, 우리 흔히 얘기하는 586 세대에 더 익숙해 있는 그런 노래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그 조금 전 설명해 주셨듯이 그 김남주 시인이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보다는 저희들 세대에 잘 익숙해 있는 과거 저 난민전 연루자였죠. 유신 정권 시대 때. 그리고 나의 칼 나의 피라고 하는 시집을 냈던 그 시인인데 그 이제 그 마지막 구절이 이제 이고을은 반란이 되자 하네 청송녹죽 가슴에 꽂히는 죽창이 되자 하네 이렇게 끝나는 노래죠. 막 그거를 이제 80년대 이제 학생 운동 때의 그 뭐랄까요 경험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아마 되새기면서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올린다 하면서 이제 그 가사와 곡을 같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것이죠. 윤태곤 시장 죽창가라는 노래 알아요? 네, 알죠. 저도 이제 예. 오랜만에 들었는데 조국 수석이 왜 이걸 했을까? 그러면 조국 수석의 의도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느낄까? 조국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로 인식이 많이 되거든요. 네. 문 대통령의 이제 의중과 이거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 문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으로 대통령 뜻이 저런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럴 예. 가능성이 높겠죠. 그걸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되게 높은 건데 그게 과연 대통령을 위해서 좋은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고민이 많을 거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까? 강경책으로 나갔다가 이제 또 언젠가 또 한번 대화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전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넓혀 놓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게 좀 자연스러울 수 있게 여론의 힘을 받을 수 있게 만들면은 양면책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강온 양면책. 어떤 사람은 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권을 쭉 보면요. 다 내가 강할 테니까 오는 누군가가 해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오늘 하는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그게 우리 여권의 전략적인 행보로 보인다면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거죠. 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SNS를 통한 죽창가 SBS 금토 드라마 녹두꽃 인용 아마도 반회세, 반봉건을 주창하며 일어섰던 동학 농민혁명군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 그때는 실패했고 참담한 패배를 경험했는데 그 드라마 속에서 전봉준 장군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순간에 울지 말고 여러분들 두 눈에 우리를 담아두시오. 그래야만 두 번 다시 지지 않을 것이외다. 이렇게 전봉준 장군이 했던 대사가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차원에서 저걸 올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조금 전에 보니까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심상정 대표가 새로 대표가 되면서 이 김종대 의원도 당직을 맡은 걸로스로 알고 있는데 김종대 의원이 전략가들이 할 일은 아니다. 또 이렇게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네요. SNS를 전략가들이 할 일은 아니다. 이런 또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네요. 대통령 비서가 할 일도 아니죠. 저런 것을 SNS에 올리면은 결국에는 일본이 무역 보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죽창으로 대결하자 이런 식으로 또 공격 받을 수 있잖아요. 조국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비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공직자라면 어느 정도 외교술로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운신의 폭을 넓혀주도록 해야 될 텐데 저런 식의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기 또 플러스 알파가 있었던 게 어제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오늘 아까 우리 방송 앞에 보도가 나왔지만 WTO에 우리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5시 27분입니다. 즉시 배포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13분 미리 조국 수석이 자기 페이스북에서 보도자료를 올려가지고 산자부에서 오늘 대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사고는 조국 수석이 쳤는데 이런 게 겹쳐지니까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은요 민정수석의 자격이 없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SNS 소통수석 하나 만들어가지고 계속 페이스북 정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저런 분이 또 법무부 장관으로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무부 심히 걱정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도철 소장이 또 민정수석 자격이 없다는 아주 강경한 또 이야기까지 해 주셨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룰 수는 있겠다. 또 청와대 참모들이라고 SNS 하지 말고 살라는 법은 또 없지 않습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조국 수석 가장 비판 많이 받은 게 뭡니까? 인사 참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검증 거 실패 아니냐. 그런 논란.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할 역할은 안 하고 저렇게 SNS에 본인 생각들을 발표하는 게 비서로서 적당한 것이냐.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축찬과 공유는 논쟁적인 거라고 본다면은 보도자료를 먼저 자기가 덜렁 올린 거는 그냥 잘못한 거죠, 그건. 예, 그 부분은 만약에 산업부 기자실에서 어느 언론이 먼저 엠바고가 걸렸는데 그 기사를 먼저 썼다. 그러면은 징계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즉시 보도라고 돼 있었다면서요. 보도자료가.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기자들에게 배포되는 즉시 보도가 가능했던 자료고 조국 수석은 그래서 이미 기사화된 줄 알고 올렸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산업부가 사과를 했습니까? 예, 사과를 했죠. 아니 그건요 자기 이야기예요. 그냥 나는 이런 줄 알았다라는 거고 그 결과는 결과물이고 이건 특정 언론이 먼저 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동시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 공식 창구를 통해 가지고 모든 부처들이 그런 것인데 그걸 특정 개인이 먼저 공유했다라고 해가지고 먼저 나간 줄 알고 나는 올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 기자 이야기한 거는 엠바고를 깰 경우는 그 기자가 징계를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기자실을 못 나간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보도자료 배포 대상에서 빠진다든지 몇 개월 동안 저런 경우에는 산업부에서 아니 산업부 기자들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나요? 민정수석이 우리보다 먼저 이거를 배포해서 산업부가 사과까지 하게 되고 산업부가 사과를 한 건데 사실은 저것도 산업부가 사과하는 게 아니라 조국 수석 본인이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한다면. 조국 수석은 SNS 사과 안 했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 내리거나 이런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은 단순 착오다, 혼선을 일으켜서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사실 통상산업부 입장에서 보면 통상산업부가 사과할 일은 아닌 거죠. 통상산업부는 오히려 저기 조국 수석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과는 조국 수석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통상산업부가 어제 설명을 거기다 대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몰랐었는데 조국 수석이 그렇게 먼저 배포한 거를 보도 자료를 통상적으로 이제 어떤 부처에서 할 때 보면은 청와대 비서관이라든가 수석들한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산업통상 비서관이나 경제수석한테 보고를 했겠죠. 보고를 하게 되면 이제 컨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컨펌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로 갔는데 그것이 미리 좀 유통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국 수석도 한 단톡방에서 내가 받은 건데 청와대 단톡방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배포된 줄 알고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거는 조국 수석이 이렇게 급하게 올릴 것도 아니고 저건 민정수석 관할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천천히 올려도 되는 것들인데 저런 것들은 또 급하게 올리고 사실 사람들은 저런 데서 좀 다른 이미지를 보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런 것들을 나름대로는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입장을 총체적으로 특히 이제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SNS에서의 나름대로 굉장히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정부의 입장을 많이 올려야겠다라는 선의의 마음은 있겠지만은 이게 뭔가 이게 해야 될 곳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는구나.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좀 뭐랄까 약간 좀 감성적인 일종의 항일론적인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준다는 느낌을 받으면 조금 더 믿음직할 텐데 하는 느낌을 받는데 자꾸 저런 데서 다른 것들이 나오면 이게 뭔가 좀 구멍이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불필요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일들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국 수석이 어제 오후 5시 13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업부의 보도 참고 자료를 올렸고요. 그 이후에 이게 산업부가 사과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국 수석이 뭐 관련해서 제가 섣부르게 이걸 올렸습니다라고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그런 글은 추가로 올리지를 않았네요. 그러나 SNS에서 이 보도자료 삭제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이 전략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김종대 의원이 정의당의 수석 대변인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대표가 바뀌었죠. 이정미 대표에서 심상정, 고 노회찬 전 의원과 함께 정의당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 대표로 돌아왔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갈 것이다. 앞으로 민주당과 묶어서 우리를 다뤄주지는 말아달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이제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갈 것입니다. 한국 정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자유한국당을 역사의 뒤안길로 퇴출시키고 집권 포만감에 빠져 뒷걸음치는 민주당과 개혁 경쟁을 넘어 집권 경쟁의 길로 나가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비례정당의 한계를 넘어서겠습니다. 저 심상정 총선에서 비례의석 한두 석 더 얻기 위해서 대표된 것 아닙니다. 지역 후보들의 출마와 당선을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기자님들도 우리 정의당을 범여권으로 분류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후보단이라는 우리 당의 원칙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심상정 새 정의당 대표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심상정 의원의 일정을 보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초대를 해서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정의당의 길은 과연 무엇인지, 내년 총선에서 과연 몇 석이나 얻을 것으로 확신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